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재테크 고급 정보를 이야기해주는 북두칠성입니다. 2020년 5월 13일 43번째 시간은 부제로서는 이제 용산 국제업무지구 주변 토지거래 허가제를 실시하느냐라는 것이고, 제목은 이제 용산 정비창 일대 어찌 될 것인가, 그런 내용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최근 뉴스에 도배되다시피 했죠. 국제업무지구 정비창 부지에 주택 8,000호를 공급을 하겠다라고 해서 모든 언론사에서 이제 많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간단하게 이제 살펴보면은요. 한경에서는 용산 노른자의 정비창 부지 8,000가구 미니 신도시 들어선다. 매경에서는 주거비율 30%가 넘는 국제업무지구 금싸라기 용산이 빛을 발해나. 그리고 서울경제에서는 용산 미니 신도시 소식에 주변 재건축 문의가 급증을 하고 있다. 국민일보에서는 일대 부동산 시장이 들썩들썩한다. 또 아주경제에서는 서부 이천동은 쪼개졌다. 그대로 과거처럼 돌아가기는 불가하다. 또 조선일보에서는 문정부 들어서 첫 번째로 서울 도심에 대규모 공급이 된다. 국민일보에서는 공공임대가 많다라는 불평에도 용산 부동산이 들썩들썩한다. 또 한겨레 신문에서도 실수요자 입장에서 호재가 될까 아니면 투기 세력의 먹잇감이 될까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이것 말고도 굉장히 이제 뉴스 기사들은 많았죠. 다음 페이지. 어제부터 이제 오늘까지 이 국제업무지구 정비창 부지 주변 지역에 대해서 토지거래 허가제를 실시하겠다라는 소문이 굉장히 좀 현실감 있게 지금 언론에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 중인데요. 대표적인 거 제가 한번 몇 개 기사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서울경제에서는 용산 정비창 일대 소규모 빌라도 토지거래 허가를 받나 해서 14일 내일이죠. 내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발표가 될 것이다 라고 하고 있고요. 조선일보에서는 정비창 일대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한다. 한경에서는 마찬가지로 지정한다. 뉴시스에서도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을 하고 14일 내일 토지거래 허가제가 적용되는 지역과 그 토지거래 허가 기간을 이제 확정을 시키게 될 것이다. 또 디지털 타임즈에서는 용산이 이제 과열 조짐을 보이자 사실상의 거래 허가제를 꺼내든 정부라는 타이틀. 아시아경제에서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된다. 또 건설 타임즈인가요? 여기도 이제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 추진해서 14일 날 심의를 한다. 매경에서도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을 하겠다. 이러한 이제 토지거래 허가에 대한 언론사들의 뉴스가 도배하다시피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 중에 이 서울경제, 제가 앞장의 맨 위에 부분, 요 서울경제신문, 여기가 그나마 이 토지거래 허가제에 대해서 약간 구체적으로 언급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한번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제목은 이제 소규모 빌라도, 그쪽 일대 소규모 빌라도 토지거래 허가를 받느냐 해서 이제 내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가지고 이제 확정 발표가 될 것이다 라는 취지인데요. 기사 내용을 제가 이렇게 타이핑을 한번 쳐봤는데, 국토부는 14일 내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용산 정비창 부지 인근을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한다. 인근이라고 썼고요. 그 다음에 주거, 상업, 공업 등 용도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할 때는 취득 목적을 명시를 해서 시군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일정 기간 허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그리고 기준 초과되는 면적은 최소 2년 이상 직접 실거주를 하거나 영업을 할 때만 구입이 허용된다. 그리고 기준 면적은 주거지역은
180제곱미터를 초과, 그 다음에 뭐 상업지역, 공업지역, 또 용도 미지정 지역에 대한 기준 면적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현행 부동산 거래 신고법 시행령을 보게 되면은 그 기준 면적에 대한 그 면적을 최하 10%까지 줄일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하 10%까지 줄일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주거지역이 180m가 하나의 기준 면적이 되는데, 요거를 예를 들면은 18제곱미터까지 이렇게 아주 작은 것도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제를 받는 그 대상으로 이렇게 축소시킬 수가 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면은 이제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대지 면적이 18제곱미터 환산을 하면 5.45평이면 허가 대상이 되는 것이지만, 더 작은 빌라 연립 등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서 허가 대상 기준을 더 축소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미가 좀 있는 얘기입니다. 이쪽 지역에 소규모 아주 작은 물건들이 꽤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토지거래 허가제라는 것이 과거에도 이렇게 실시가 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 과거에 실시가 된 그 내용과 그 파급 효과 같은 것을 제가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본 건데요. 2006년입니다. 2006년 10월 19일에 토지거래 허가제를 실시했습니다. 이때는 이제 노무현 정부 시절 때였습니다. 이때 06년도 토지거래 허가제를 할 때는 서울의 뉴타운 전체, 그러니까 서울에서도 전방위적으로 다 한다거나 특정 지역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뉴타운에 한해서입니다. 뉴타운, 그때 서울에 이제 25개인가요? 25개 뉴타운 정도가 있었죠. 물론 이제 균형 촉진 뭐라든가 뭐 도시 뭐 다른 형태도 있지만 25개 뉴타운 정도 되고, 서울의 뉴타운 전체고 땅이 20제곱미터를 초과를 하게 되면은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제 06년도 10월 달에 이제 실시가 됐습니다. 20제곱미터 초과는 그래서 실제 매매가 딱 끊겼다라고 이제 그때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좀 얼추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때 당시 06년도 이 토지거래 허가제가 실시가 딱 되니까, 예를 들면은 허가가 필요 없는 18제곱미터 혹은 뭐 19제곱미터 요런 아주 초소형 빌라, 대지지분입니다. 대지지분 초소형 빌라의 실제 매매 가격이 더 큰 거 20제곱미터라든가 하다못해 뭐 23, 4제곱미터까지 23, 4제곱미터 정도 되는 그 정도 되는 지분의 빌라 가격들보다도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는 더 작은 그러한 물건의 가격이 실질적으로 더 높게 형성되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 다음에 09년도 3월 25일 날 토지거래 허가제를 이제 완화시켰습니다. 이때는 이제 이명박 정권 때였습니다. 그때는 이제 서울의 뉴타운 전체고, 기존에는 이제 땅 20제곱미터가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 대상이었는데, 이거를 180제곱미터 초과로 이제 완화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180제곱미터 초과로 완화된다는 의미는 토지거래 허가제가 이제 사실상 약간은 좀 유명무실 이제 해졌다, 완화되었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09년도에서 이제 2012년도 초순, 제가 날짜까지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12년도 초순에는 이제 대부분 지역에서 토지거래 허가제를 이제 해제시켰습니다. 이때도 이명박 정부였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한번 또 조사를 해봤는데요. 제가 자료 출처는 명기를 못했네요. 이게 이제 국토부 실거래가, 국토부 그쪽 한국감정원 그쪽의 데이터를 오늘 확인을 해가지고 정리를 한 건데,
과거에 토지거래허가제 실시 내용과 관련돼서 밑에 보시면은 이제 06년도 요때입니다. 06년도 10월 달에 토지거래허가제가 실시가 됐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09년도 3월 초, 3월 달에 토지거래허가제가 완화됐고, 또 12년도 초순에 토지거래허가제 자체가 이제 완전히 없어졌다 이건데, 그 시점마다를 이제 제가 조사를 한 건데요. 아파트 거래량을 봤고 또 주택 거래량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06년도요. 즉 토지거래허가제가 실시되기 이전이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전국적으로 아파트가 106만 세대가 매매가 됐다는 얘기고, 서울은 18만 가구가 이제 매매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택은 전국적으로는 이제 108만, 또 서울은 26만 이렇게 됐고, 그런데 07년도를 보시게 되면, 즉 07년도는 토지거래허가제가 이제 적용이 올곧게 1년 내내 적용이 된 해입니다. 07년도에는 이렇게 보시면은 서울의 아파트가 전년 대비 06년 대비 마이너스 51.5%씩이나 거래량이 급감을 했고요. 또 밑에 주택 거래량도 전년 대비 40%에 육박할 정도로 급감했습니다. 전국적인 것과 비교를 해보면은 서울의 이제 아파트나 주택 거래량이 굉장히 급감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09년도를 이제 보게 되면은요, 09년도는 이제 서울의 뉴타운의 토지거래 허가제를 이제 상당 부분 이제 완화시킨 그때인데,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은 07년도 대비입니다. 요 앞에 것 대비. 아파트는 이제 18% 정도 거래량이 늘었고, 주택은 그래도 아직도 13% 정도나 거래량이 이제 축소가 계속 됐었습니다. 그리고 12년도에는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가 이제 완전히 없어진 해인데, 이때는 서울의 아파트는 09년도 대비 42% 급감했고, 주택도 한 40% 정도 거래량이 많이 축소가 되었다. 여기서 어떤 유의점을 찾기가 좀 쉽지 않아 보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저는 이제 07년도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7년도 부분, 즉 토지거래 허가제가 실시가 되니까 그 여파를 올곧게 받은 07년도는 이렇게 서울의 아파트나 주택이나 이렇게 거래량이 굉장히 급감했다, 거래 절벽 상태였었다,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4번. 정비창의 이제 주변 주택에 대한 이제 현황 및 현황이 어떻게 된다라는 것과 토지거래허가 이제 대상 우려가 있는 곳이 어디겠는가라고 한번 제가 생각을 해본 겁니다. 일단 주변 아파트를 보게 되면 이제 대림 아파트, 상원 아파트, 또 이천 특별계획 2구역과 3구역이 있는데, 대림 아파트의 현재의 이제 대지 지분은 17.28제곱미터와 24.74, 또 33.55제곱미터 이렇게 되어 있고요. 상원 아파트는 대지 지분이 19.9제곱미터로 하나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앞에서 이제 뉴스 기사에서 한번 이제 보셨는데, 18제곱미터 미만이면은 대지 지분이 18제곱미터 미만이면은 토지거래 허가제를 적용 안 받습니다. 즉 자유로울 것인 바, 대림 아파트의 17.28제곱미터짜리는 매매가 자유로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유로울 수가 있을 텐데, 그런데 하나의 아파트 단지 내에서 어떤 것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고 어떤 것은 토지거래 허가제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차별적이기 때문에 논란의 거리가 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촌 특계 3구역은 이제 중산 시범이고 2구역은 이촌 시범인데, 이쪽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 대지가 서울시 등 소유이기 때문에 특별한 이슈사항은 별로 없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주변 지역의 빌라나 연립들을 이제 살펴보면은요, 이촌 특계 1구역 쪽입니다. 이촌 특계 1구역. 여기 지금 정비구역 지정 움직임이 굉장히 이제 그, 그, 활성화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쪽 이촌 특계 1구역 쪽은 대지 지분이 작은 빌라나 연립이 은근하게 꽤 많습니다. 대지 지분 20제곱미터 이하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렇게 살펴보면 14제곱미터 내외가 많은 것 같습니다. 14제곱미터면 아마 한 4.4평에서 대지 지분이 4.5평 그 정도 되는 아주 작은 건데, 이쪽 지역은 어쨌든 14제곱미터 내외 빌라 연립이 꽤 많은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요 정도 사이즈면 토지거래 허가 제도가 실시가 된다 하더라도 상관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18제곱미터가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 적용되는 면적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뉴스에서 보게 되면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허가 면적을 더욱 작게 할 우려도 배제를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행령을 만약에 개정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또 어떤 의회 통과라든가 뭐 서울시의회인가 하면 또 어떤 국회에, 저도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시행령 개정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뭐 한 2, 3개월 정도는 시간이 좀 소요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타 한강로 상가에 있는 그 40번지 일대 정비창 전면구역이라고 하죠. 이쪽이라든가 또 국지업무지구 정비창 주변에 있는 원효로, 그리고 신창동, 신계동, 용문동 이런 쪽도 토지거래 허가 대상 우려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서 제가 위에서 언급드리는 이제 모든 내용은요, 변동성이 아직 뭐 확정 발표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변동성이 많은 것이기 때문에 참조 목적으로만 이제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약을 한번 해 본다면요, 내일입니다. 과연 내일 토지거래 허가제가 발표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쪽 주변 그 대상 지역의 그 부동산 거래는 뚝 끊기게 될 것이다 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리고 적용 대상이 되는 지역은 정비창 부지 주변 지역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지만 변동성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법적으로 현재 법적으로 18제곱미터 이하는 상관이 없지만 시행령이 개정이 된다라고 하면 이 18제곱미터 이하보다 더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시행령 개정을 한다라고 하면은 몇 개월은 이제 소요가 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시행령 개정이 이제 시간이 한번 몇 개월 뭐 걸릴 것이다라는 그 어떤 시간적인 틈새를 이용을 해서 18제곱미터 이하의 작은 지분을 이제 투자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텐데요. 함부로 투자하는 것보다는요, 그쪽 해당 지역의 그 해당 지역이 과연 얼마나 투자 가치가 있겠느냐, 그렇게 작은 걸 사가지고 나중에 얼마나 투자 차익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 그런 측면하고 실제 개발 어떤 계획의 인허가 측면에서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많이 기다려야 될 텐데, 이러한 투자 가치 측면과 또 이런 토지거래 허가제가 된다라는 것, 토지거래 허가제에 따른 어떤 영향, 악영향, 그런 걸, 리스크 요인을 잘 생각을 하시고서 투자 여부를 판단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온탕과 냉탕을 오가고 있는 용산국지업무지구 정비창 부지 주변 지역에 대해서 토지거래 허가제 실시 움직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상 2020년 5월 13일 부동산 재테크 고급 정보를 이야기해주는 북두칠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